서진이의 별길, 드라마 박효빈에서 박서진 가왕의 탄생. 본 영상은 박서진 가수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제작한 이야기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1995년 여름 경남 사천 삼천포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5남매 중 넷째였죠.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바닷바람의 짠내가 코끝에 느껴져요. 우리 집은 정말 작았어요. 파도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부셨죠. 위로는 형들이 3명, 그리고 저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우리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바다를 보면서 혼자 흥얼거리곤 했죠. 파도가 밀려오는 리듬에 맞춰서 말이에요. 아, 바다야, 내 친구야. 이런 식으로 즉흥으로 만들어 부르곤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효빈아, 너 노래 정말 잘한다.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구나. 이 아이 노래로 먹고 살 팔자다. 그때는 그냥 칭찬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씀들이 제 인생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 이발소 할아버지께서 저를 매우 귀여워하셨어요. 제가 이발소 앞을 지나가며 노래를 부르면 항상 손님들에게 자랑하셨죠. 저 꼬마 좀 봐. 저런 목소리로 태어나다니 정말 복받은 아이야. 어머니도 저의 노래를 들으시면 일손을 멈추곤 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했답니다. 바닷가에서 놀 때면 저는 항상 혼자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파도를 관객 삼아서 말이죠. 큰 돌 위에 올라가서 바다를 향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람이 제 목소리를 어디론가 날려보내는 것 같았어요. 형들은 저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특히 셋째 형은 제 노래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서진아, 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셋째 형의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학교에서도 저는 늘 노래 부르는 아이였어요. 급식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죠. 선생님들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효빈아,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이 재능을 잘 키워야 한다. 음악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재능이 뭔지도 잘 몰랐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은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저녁 무렵이면 온 가족이 바닷가에 나가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물을 손보시는 동안 저는 모래사장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어요. 해질녘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과 바다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저의 목소리도 그 풍경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효빈아, 내 노랫소리가 바다와 너무 잘 어울린다. 말을 해줬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동네 잔치가 있을 때면 어른들이 저를 무대에 올려주셨어요. 작은 마을이라 무대라고 해봐야 조그만 단상이었지만 저에게는 꿈의 무대 같았습니다. 손에 마이크를 잡고 서면 떨리면서도 신이 났어요. 어른들의 박수 소리가 바닷바람과 함께 들려올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노래가 좋구나.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이렇게 좋구나. 그렇게 저는 바닷바람과 함께 자랐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였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제 노래의 화성이었어요. 삼천포의 그 작은 섬에서 저는
노래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동네 어르신들이 해주신 말씀이 정말 예언 같았어요. 노래로 먹고 살 팔자다 라는 그 한마디가 제 운명의 출발점이었던 셈이죠. 17살이 되던 해,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혼자서 5명의 자식을 키우기가 힘드셨던 거죠. 효빈아, 미안하다.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겠니?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던 순간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 보였는지 몰라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실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아버지.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가족을 도와야죠. 그렇게 저는 학교 대신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아버지와 함께 배에 올랐어요. 찬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물을 당기는 일, 물고기를 분류하는 일, 배 위에서 균형을 잡는 일까지 모든 게 어려웠어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점점 두꺼워졌고 바닷바람에 얼굴은 까맣게 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 없었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여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형, 고생 많다. 우리 막내가 공부 잘한다고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 첫째 형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힘들어도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저는 노래를 잊지 않았어요. 그물을 던질 때, 물고기를 잡을 때, 심지어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효빈아, 바다에서도 노래 부르냐? 물고기들이 내 노래 듣고 그물로 들어오나? 아버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그물에 물고기가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았어요. 셋째 형은 여전히 제 노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서진아, 오늘 또 바다에서 노래했지? 목소리가 더 깊어진 것 같은데. 맞아요. 바다에서 일하면서 제 목소리가 점점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더 굵어지고 더 깊어지고 뭔가 더 남자다워진 것 같았죠. 밤이 되면 저는 혼자 바닷가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노래와 함께 바다로 흘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다야, 오늘도 고마웠어. 내일도 잘 부탁해. 파도 소리가 제 노래에 화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폭풍이 치는 날에는 배 위에서 온몸이 물에 젖었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에는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 날이면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 노래가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효빈이 덕분에 우리 집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어머니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하시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대견하게 여겨주셨습니다. 17살 나이에 가족을 위해 바다에 나가는 제 모습을 보시며 응원해 주셨어요. 효빈이 참 기특하다. 저 나이에 벌써 어른이 다 됐네. 노래도 잘하고 효심도 깊고 정말 복받을 아이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집에서, 동네 어디서든 제 목소리는 희망의 멜로디를 만들어냈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두꺼워질수록, 얼굴이 더 까매질수록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바다가 저를 단련시켜준 거예요. 그 시절의 고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이 되었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내 노래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 바다에서 배운 끈기와 희망으로 꼭 꿈을 이루겠다. 파도 소리가 제 다짐에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째 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형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형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였거든요. 제가 노래자랑이나 작은 공연에 나갈 때면 셋째 형이 항상 함께 했어요. 접수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서진아, 오늘 무대 의상 뭘 입을 거야? 형은 제 옷장을 뒤져가며 가장 좋은 옷을 골라주곤 했어요. 비록 새 옷은 아니었지만 형이 다려서 준비해준 옷을 입으면 기분이 달랐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하면 형은 제일 먼저 접수처로 달려갔어요. 안녕하세요. 박효빈 출전 접수하러 왔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았는데 형이 대신 다 처리해줬어요. 형, 고마워요. 제가 해야 할 일인데. 뭔 소리야. 내가 네 매니저잖아. 매니저 일 하는 거지. 형은 항상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형이 저를 달래줬어요. 저는 아무리 작은 무대라도 올라가기 전에는 항상 떨렸거든요. 서진아, 긴장하지 마. 네가 집에서 노래할 때처럼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은 네 노래를 듣고 싶어서 온 거야. 그냥 바다에서 노래하듯이 해. 형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정말 신기했죠. 형만 옆에 있으면 어떤 무대든 자신 있게 설 수 있었어요. 무대 의상도 형이 신경 써줬어요. 우리 형편상 비싼 옷은 살 수 없었지만 형은 정말 세심하게 챙겨줬죠. 이 셔츠에 이 바지 입어. 그리고 이 넥타이도. 형, 너무 격식 차린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무대에서는 말끔하게 차려 입어야 해. 네 목소리만큼이나 멋있어 보여야지. 형이 골라준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펴졌어요. 겉모습이 달라지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지더라고요. 공연이 끝나면 형은 항상 제일 먼저 박수를 쳐줬어요. 관객석에서 가장 큰 소리로 박효빈, 박효빈 하고 제 이름을 불러줬죠. 형, 부끄러워요. 너무 크게 부르지 마세요. 뭐가 부끄러워. 내 동생이 이렇게 잘하는데 자랑해야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은 항상 저를 격려해줬어요. 오늘 정말 잘했다.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정말요. 진짜야. 나는 네 매니저니까 객관적으로 봐. 분명히 실력이 늘고 있어. 가끔 형이 자기 용돈을 모아서 제게 간식을 사줄 때가 있었어요, 형. 이거 비쌌을 텐데. 가수는 목 관리가 중요하잖아. 이것도 투자야, 투자. 형의 그런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요. 가난한 살림에 자기 돈으로 저를 위해 뭔가를 사준다는 게 얼마나 큰 마음인지 알았거든요. 노래자랑에서 상을 받을 때도 형이 가장 기뻐했어요. 서진아, 1등 했다. 정말 대단해. 저보다 형이 더 신나 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더 큰 무대에 도전해볼 때가 된 것 같은데. 형은 항상
저를 앞으로 밀어줬어요.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격려해 줬죠. 형 덕분에 저는 여러 부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접수부터 의상, 무대 매너까지 모든 걸 형이 세심하게 챙겨줬거든요, 서진아. 내 목소리엔 제대로 된 무대가 필요하다. 형의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정말 형은 저의 첫 번째 매니저였어요. 어떤 전문 매니저보다도 더 세심하고 더 애정 어린 매니저였죠. 형이 있었기에 저는 무대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의 손길이 닿은 모든 무대가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에요. 그 기억들이 지금의 제가 되는 밑바탕이 되었거든요. 고마워, 형. 형이 있어서 정말 든든했어. 지금도 형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찾아왔어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첫째 형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일하러 나간 첫째 형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고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형이 형이 어떻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이야기했던 형이 이제 볼 수 없다니. 온 가족이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드시지 못했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도 둘째 형도 셋째 형도 모두 넋을 잃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첫째 형이 떠나고 불과 49일 후에 셋째 형마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셋째 형의 죽음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제 매니저 역할을 해주던 형,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주던 형이 갑자기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안 돼. 형도, 형까지.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두 형을 한꺼번에 잃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무대 뒤에서 챙겨주던 셋째 형의 손길이 사라진 순간, 저는 정말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누가 이제 제 무대 의상을 골라주죠. 누가 접수를 대신해주죠. 누가 저를 격려해주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첫째 형과 셋째 형의 영정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형들,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저를 두고 어떻게?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 모두가 침묵에 빠져 있었어요. 5남매 중 2명이나 갑작스럽게 떠났으니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특히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 하셨어요. 자궁경부암으로 힘든 시기에 아들 2을 연달아 떠나보내야 했으니까요. 내가 먼저 가야 하는 건데 왜 애들이 먼저?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도 찢어졌어요. 2 형이 떠나고 나니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저도 한동안 노래를 부를 수 없었어요. 바닷가에 나가서도 노래가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파도 소리에 맞춰 흥얼거렸을 텐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형들이 제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조금씩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첫째 형과 셋째 형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바다를 보며 노래했어요. 형들이 하늘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 상실감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제 노래의 깊이를 더해준 것 같아요. 슬픔을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울림이 생겼다고 할까요? 어떤 날은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 하필 우리 형들이었을까? 왜 이렇게 빨리 가야 했을까?
하지만 그 분노도 결국 그리움으로 바뀌었어요. 둘째 형과 여동생, 그리고 저. 이제 남은 건 우리 세 사람뿐이었어요. 서로를 더욱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형들, 저는 계속 노래할게요. 형들이 응원해주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어요. 두 형의 죽음은 저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평생의 동력이 되었어요. 형들이 봐주던 그 무대에서 계속 노래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거든요. 셋째 형이 해주던 매니저 역할을 이제는 혼자서 해야 했어요. 접수도 혼자 하고 의상도 혼자 준비하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무대에서 노래할 때마다 형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한다, 서진아라고 격려해 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무대에 설 때마다 형들을 생각해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아픔이 지금의 박서진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슬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두 형을 잃은 상처는 평생 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깊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줬어요. 형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계속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자궁경부암, 3기 진단을 받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치료비가 천문학적이었거든요. 저희 같은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런데 정말 뜻밖의 손길이 다가왔어요. 제가 스타킹에 출연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어머니의 병 소식을 들은 가수 장윤정 선배님이 몰래 치료비를 전해주신 거예요. 서진아, 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고. 장윤정 선배님의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연예계에서 아직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후배를 위해 그런 큰 마음을 내어주시다니. 나훈아 선배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문을 듣고 조용히 병원비를 도와주셨죠. 두 분 모두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되나?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 치료비 덕분에 어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항암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정말 기적처럼 완치되셨어요. 효빈아,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께 정말 고마워해야 한다. 완치 후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마음 깊이 새겼죠.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사람을 살리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 그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어려운 분들을 도울 때마다 그때의 고마움을 떠올려요. 장윤정 선배님과 나훈아 선배님께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본받고 싶거든요. 버스에서 힘든 기억도 있었어요. 바다에서 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또래 아이들이 제게 비린내가 난다며 모욕을 주기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서러웠죠. 너 비린내 난다, 멀리 가. 그 말들을 들으며 혼자 집에 와서 몰래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완치되신 후 저는 더욱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갔어요. 선배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도움이 단순히 치료비 지원이 아니었어요. 희망을 주신 거였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였어요.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저도 지금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어요. 장학금도 주고 재해 복구도 돕고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답니다. 고마워요, 선배님들. 선배님들께서 심어주신 선한 씨앗이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살고 있어요. 20살이 되던 해,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서울로 상경하기로 한 거였죠. 고향에서만 노래한다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서울에 와보니 막막하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고향과 비슷한 바다 냄새가 나는 인천 소래포구로 가게 되었어요. 인천에서 10년 살았어요. 바다 냄새도 그리워해요. 소래포구가 삼천포랑 비슷해서 소래포구로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저를 소래포구로 이끈 것 같아요. 처음 찾은 곳이 옥탑방이었어요. 월세가 제일 저렴했거든요. 하지만 여름에는 찜통같이 덥고 겨울에는 얼어붙을 것 같이 추웠어요. 옥탑방에서의 생활은 정말 고달팠어요. 돈이 없어서 하루 한 끼 먹는 날도 많았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도 했죠. 하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어요. 그 바다를 보면서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위로를 받았어요. 여기서도 바다가 보이네. 고향 바다와 비슷해. 소래포구의 바다는 삼천포와 정말 닮아 있었어요. 무명 시절이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어요. 가끔 작은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술집에서 장구를 치며 용돈을 벌었죠. 옥탑방에서 밤마다 노래를 연습했어요. 이웃에게 피해가 될까봐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큰 무대에 설 거야.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매일 밤 그런 다짐을 했어요. 바다 냄새와 함께한 그 10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거든요. 작은 공간에서 밤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 그때의 간절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고향의 기억과 바다의 추억이 제 노래에 스며들었어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의 밑바탕이 되었답니다. 서울로 상경한 후 정말 힘든 시간들이 이어졌어요. 인천 소래포구에 옥탑방에서 생활하며 무명 가수로 버텼습니다. 고향 삼천포와 비슷한 바다 냄새 때문에 소래포구를 선택했어요. 가수로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 품바단에 들어가 6개월 동안 장구를 배웠어요. 할머니께 어릴 때 배운 기초가 있어서 금세 실력이 늘었죠. 하지만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선배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거든요. 특히 한 선배는 저에게 정말 심한 말을 했어요. 너는 못생기고 집안이 가난해서 너는 가수하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20살 초반에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처였죠.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행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진 씨, 죄송하지만 행사를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그 선배가 저와 같이 출연할 수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펑펑 울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죠.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제가 꿈꾸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까 하면서요. 하지만 나쁜 선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 고마운 선배님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가수 박구윤 선배님은 무명의 후배인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서진아, 장구라도 치며 무대에 서자. 경험이 중요하다. 박구윤 선배님 덕분에 저는 바닥부터 단단히 다질 수 있었어요. 박상철 선배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뒤에서 장구 치면서 얼굴이라도 알려라.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선배님들의 무대 뒤에서 장구를 치며 조금씩 경험을 쌓아갔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죠. 장구를 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 젊은 친구 장구 정말 잘 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옥탑방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여름엔 찜통같이 더웠고 겨울엔 얼어붙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어요. 고향 바다와 비슷한 그 풍경이 저에게는 큰 위로였죠. 인천에서 10년 살았어요. 바다 냄새도 그리워해요. 소래포구가 삼천포랑 비슷해서 소래포구로 갔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코끝에 바다 냄새가 느껴져요. 박구윤 선배님과 함께 무대에 서면서 저는 점점 성장했어요. 장구 실력도 늘었고 무대 매너도 배웠죠. 세월이 흘러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구윤 선배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내가 서진이 덕분에 무대에 선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무명 시절 저를 믿고 기회를 주셨던 선배님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거든요. 옥탑방에서 밤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미래를 꿈꾸던 그 시절.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어요. 바다 냄새와 함께한 무명 시절, 그리고 저를 믿어주셨던 선배님들. 모든 것이 지금의 박서진을 만든 귀중한 경험들이었답니다. 2008년 1월 13일, 제 인생의 첫 전국 방송 무대였어요. KBS 전국 노래자랑 경상남도 진주시 편이었습니다. 잘 부르겠습니다. 13살 소년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송혜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예, 앞으로 잘 될 거야.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송혜 키드라는 애칭을 얻었어요. 방송 인연이 깊어진 거죠. 효빈아, 너 송혜 선생님한테 인정받았구나. 동네 어르신들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장구에 빠져 있었어요. 노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장구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장구를 귀신같이 치네. 사람들이 놀라워하기 시작했어요. 노래도 잘하고 장구까지 잘 치니 장구 신동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SBS 스타킹 출연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장구를 들고 무대에 올랐어요. 장구의 신동이 나타났습니다. MC분이 소개해 주셨죠. 장구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에 관객들이 환호했어요.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치지? 놀라워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방송이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장구 신동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여전히 바다로 나가야 하는 어부 소년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구와 노래 두 가지 무기를 가진 저는 언젠가 꼭 성공하리라 믿었습니다. 2013년 드디어 정식 데뷔했습니다.
싱글 앨범 꿈이었어요. 제목처럼 간절한 꿈을 담은 앨범이었죠. 축하해, 서진아. 가족들이 기뻐해 주셨지만 데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곧 깨달았어요. 앨범이 나와도 사람들이 모르면 소용없거든요. 작은 행사장에서 노래했습니다. 관객이 10명도 안 되는 무대였어요. 안녕하세요. 가수 박서진입니다. 인사를 해도 관심 없는 눈빛들이 대부분이었죠. 텅 빈 객석 앞에서 노래할 때가 가장 서러웠어요. 이게 제가 꿈꿔온 무대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으면 최선을 다했어요. 길거리 공연도 자주 했습니다. 버스킹이라고 하죠.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 명이라도 제 노래를 들어주면 고마웠어요. 아저씨, 노래 잘하네요. 어린아이가 말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구를 배워서 직접 반주도 했어요. 노래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혼자서도 무대를 꾸려야 했거든요. 장구 소리에 맞춰 노래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언제쯤 유명해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데뷔한 가수들이 하나씩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지켜보고 계셔. 힘들 때마다 하늘의 형들을 떠올렸습니다. 형들이 응원해 주시는 한 계속 노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무명의 세월이 길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작은 무대의 소중함을 배웠고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저는 노래와 장구를 놓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 믿었거든요. 가수 박구윤 선배는 제게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무명 시절 저를 챙겨주신 유일한 선배였거든요. 서진아, 우리 같이 무대에 서자. 박구윤 선배가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당시 선배도 크게 유명하지는 않으셨지만 저보다는 훨씬 인지도가 있으셨죠. 선배, 제가 도움이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선배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야, 장구라도 치며 무대에 서는 게 어디야. 선배 덕분에 여러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주로 제가 장구를 치며 화음을 넣는 역할이었지만 그래도 무대는 무대였죠. 감사합니다, 선배님. 공연이 끝나면 항상 인사드렸어요. 고마워할 게 뭐 있어. 우리 같은 처지끼리 도와가며 사는 거지. 선배의 넉넉한 마음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냈어요. 공연료가 적어도 관객이 적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서로를 격려하며 견뎠어요. 세월이 흘러 제가 유명해진 후 박구윤 선배를 다시 만났어요. 이제는 내가 서진이 덕분에 무대에 선다. 선배가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선배와는 자주 연락해요. 서진아,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야. 선배의 축하 인사에 저는 항상 고개를 숙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역전이었어요. 예전에는 선배가 저를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선배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무명 시절 저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그 마음을 말이에요. 본명은 박효빈이었어요. 17세에 처음 데뷔할 때부터 쓰던 이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운명을 바꾸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 제 이름 어떠신가요?
절에 갔다가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스님은 제 이름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효빈이라. 효자가 재수가 없어서 활동에 지장이 있구나. 스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게 있나요? 효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이고 빈은 문질빈빈하다는 뜻이지. 둘이 만나면 기운이 충돌한다. 스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그 길로 철학관도 찾아갔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관상쟁이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이, 새 이름이 새 운명을 부른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름을 바꾼다고 정말 인생이 달라질까? 반신반의했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유명한 철학관에 찾아가서 운명처럼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듣고 받아왔습니다. 서진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활동명을 바꾸고 묘한 기분이었어요. 박효빈에서 박서진으로 바뀝니다. 언론에서도 말하는 순간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신기하게도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연 기회도 늘어나고 사람들의 반응도 좋아졌습니다. 이름이 운명을 바꾸는 게 정말 있구나. 실제로 경험해보니 믿게 되었어요. 박서진이라는 새 이름이 새로운 운명을 불러왔습니다. 2017년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무대에 섰거든요. 오늘은 제 진심을 모두 담아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 번 더 제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제 노래 사랑할 나이를 불렀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꺾어진 나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소절을 시작하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제 목소리에 지난 세월의 아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형들을 잃은 슬픔, 어머니의 투병, 무명의 서름까지 모든 감정이 노래에 녹아들었어요. 어머, 패널 중 한 분이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카메라에 잡힌 관객들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어요. 1승을 시작으로 계속 이겼습니다. 2승, 3승, 4승, 5승. 연승을 거듭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2018년 드디어 도전 꿈의 무대 초대 왕준광이 되었습니다. 왕준광, 박서진. 제 이름이 불렸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해냈다. 무명의 서름을 딛고 일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객석에서 어머니가 울며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 무렵 특별한 인연도 만났습니다. 같은 무명 가수였던 이명웅 형과 함께 무대에 섰거든요. 서진아, 우리 듀엣 한번 해보자. 형의 제안이 고마웠어요. 이명웅 형과 함께 부른 듀엣 무대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며 돈독한 우정이 쌓였어요. 형, 우리 꼭 성공합시다. 서로 다짐했죠. 아침마당 PD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명웅과 박서진을 발굴한 게 제일 뿌듯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왕중왕이 된 후에도 아침마당에 자주 출연했습니다. 찔레꽃으로 축하 무대도 하고 헛살 안내로 감동을 전하기도 했어요. 장구의 신답게 멋진 공연이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장구를 치며 노래하는 제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정말 대단했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당에 나오시는 분 아니에요? 어린 시절 어르신들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 노래로 먹고 살 팔자다.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당은 제게 진짜 등용문이었어요. 무명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팬클럽 답별이 생겼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 같은 무명 가수에게도 팬이 생기다니요. 오빠, 저희가 오빠 팬클럽 만들었어요. 어린 팬이 와서 말해줄 때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답별이요? 왜 그런 이름을 지으셨어요? 오빠가 바다에서 자라셨잖아요. 다처럼 든든하고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라는 뜻이에요. 팬의 설명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답별들은 단순한 팬이 아니었어요. 제 생일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했습니다. 오빠 이름으로 좋은 일 했어요. 팬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행복했어요. 산불이 났을 때는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모아주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가수니까 저희도 함께하고 싶어요. 팬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팬미팅에서 제가 말하니 답별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꾸준한 봉사활동도 함께했어요. 양로원, 구화원, 지역 축제까지 답별들과 함께 다니며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오빠, 이런 게 진짜 팬 활동이죠. 팬들이 뿌듯해하는 모습이 예뻤어요. 박서진 오빠와 답별,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 언론에서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가수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저는 늘 말해요. 제가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겠습니다. 답별들이 있어서 저는 더 열심히 살게 되었거든요. 문경시에서 홍보대사 위촉 제안이 왔을 때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제가 문경을 알려드릴게요. 박서진 씨, 문경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위촉장을 건네주실 때 가슴이 벅찼어요. 고향은 아니지만 제2의 고향처럼 여기게 된 문경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팬덤 이름을 딴 답별거리가 조성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요? 답별거리가 생긴다고요? 네, 박서진 씨와 팬덤의 선한 영향력을 기념하는 의미로 만들어집니다. 담당 공무원분의 설명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거리 조성식 날 답별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오빠, 축하해요. 팬들의 환호성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 이름과 팬덤 이름이 새겨진 거리를 보니 꿈만 같았습니다. 문경의 아들이 되어주세요. 시민들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고향이 아닌 곳에서 이런 사랑을 받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문경 사과축제, 문경세제 축제마다 저는 무대에 섰어요. 우리 문경에 놀러오세요. 무대에서 외치면 시민들이 환호해 주셨습니다. 박서진 씨, 고마워. 문경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 손자 보듯 반겨주세요. 그 따뜻한 시선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역과 팬덤을 잇는 상징이 되었다는 게 뿌듯해요. 가수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것 같거든요. 문경의 아들 박서진. 이 호칭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020년 제게 큰 기회가 왔어요. TV조선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게 된 거였죠. 이건 정말 전국적인 기회였어요. 드디어 내 기회가 왔구나. 오디션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기뻤어요. 이때까지 준비해온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옥탑방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노래를 연습하고 장구 연주도 완벽하게 준비했죠. 이번엔 정말 잘해보자. 형들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돌아가신 두 형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요.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지금도 기억해요. 드디어 전국 방송에서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은 누구야? 어디서 왔지?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쏟아부었죠. 노래도 장구도 완벽하게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질투와 오해 속에서 결승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실력이 부족했나?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게 되었어요. 더 힘들었던 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떨어진 이유를 추측하며 이런저런 말들을 했어요. 박서진이 왜 떨어졌을까? 뭔가 숨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어요. 정말 실력만으로 평가받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옥탑방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렇게 큰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내 꿈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견뎌왔는데 이것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형들아, 미안해.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하늘의 형들에게 사과했어요. 그때의 좌절감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전국 방송이라는 큰 무대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 경험도 저에게는 소중한 배움이었어요. 세상이 항상 공정하지 않다는 것,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미스터 트롯에서의 좌절은 정말 쓰라렸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미스터 트롯에서 떨어진 직후였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연락이 왔습니다. 박서진 씨요. 나훈아 선생님이 곡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매니지먼트 직원이 전화로 말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나훈아 선생님이요?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 유명한 나훈아 선생님이 저 같은 무명 가수에게 곡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혹시 다른 나훈아 아닌가요? 하지만 진짜였어요. 나훈아 선생님이 직접 쓰신 곡 진아야를 저에게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곡을 준 적이 없다던 그 거장이 말이에요.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는 바짝 긴장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니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진아야, 이 곡은 너를 위한 노래다. 저를 위한 노래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가수가 저만을 위한 곡을 써주시다니요. 진아야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 이름이 들어간 곡이었고 제 이야기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 노래는 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선생님은 저에게 조언도 해주셨어요. 진아야, 노래는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다.
네 진심을 담아 불러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진아야, 네 목소리에 진정성이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절망 끝에 찾아온 찬란한 반전이었어요. 미스터 트롯에서의 좌절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불러온 셈이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형들을 잃은 후 저는 늘 그리워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형들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형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보자.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고 싶었거든요. 별아별아라는 곡을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사가 쉽지 않았어요. 형들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늘의 별이 된 형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노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니 가사가 떠올랐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형들과 대화하는 느낌으로 썼습니다. 녹음실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 번 중단하며 겨우 완성했습니다. 별아별아가 완성되었을 때 정말 형들이 제 곁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형들, 이 노래 어때요? 하늘을 보며 물어봤죠.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특별했어요. 형들의 목소리가 귓게 맴도는 듯했거든요. 효빈아, 잘하고 있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관객들도 이 노래를 특별히 여겨주셨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노래네요. 공연 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노래는 제 형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항상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형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별아별아는 제게 치유의 노래가 되었어요. 부를 때마다 형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최근 콘서트에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형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를 하기로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대에서 관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별아별아를 오늘 마지막으로 부르려고 해요. 저의 고백에 관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왜요? 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제는 형들을 제 마음에서 보내주려 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객석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제 말을 들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도 아시는 거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형들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형들, 정말 고마웠어요. 하늘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별아별아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감정이 담겼습니다. 노래 도중에 결국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형들, 이제 편히 쉬세요. 마음속으로 말하니 뭔가 후련해졌습니다. 관객들도 함께 울어주셨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오빠, 잘 결정했어요. 답별들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정말로 형들을 보내드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움이 아닌 고마움으로 형들을 기억하려고 해요. 그 순간 형들을 향한 그리움은 눈물 속에서 화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형들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2025년 1월 MBN에서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한일 가왕전에 출격할
국가대표 톱7을 뽑는 현역가왕2에 출연했습니다. 제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이번에는 꼭 해내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을 쏟아붓겠다고 생각했어요. 첫 무대는 미스터리 현역으로 등장하는 거였어요. 곡은 오랜만에 제 트레이드마크인 장구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장구를 칠까 말까 사실 고민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선배 가수가 그랬거든요. 장구 치는 거 가수 품격 떨어뜨린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니야, 장구는 나의 상징이야.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장구를 쳤어요. 둥둥둥 신나는 장단이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와,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저도 신이 났습니다. 미스터리 현역의 정체는 MC가 물었을 때 가면을 벗었어요. 박서진입니다. 그 순간 답별들의 함성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첫 무대가 끝나고 시청률이 급상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진 씨 덕분에 시청률이 올랐어요. 제작진이 기뻐하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었어요. 중간 투입은 불공정하다는 말들이 나왔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내 진심을 보여줘야겠다. 논란을 실력으로 잠재우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무대 준비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장구 없이 목소리와 감성만으로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장구 없이 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 진짜 가창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무대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의 평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섹시? 네? 한 심사위원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다른 분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오늘 정말 잘하네. 한중 제일. 정말요? 믿기지 않았어요. 장구의 신 이미지 뒤에 가려졌던 제 가창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연이 계속될수록 제 노래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서진이가 자기 것 찾은 것 같아요. 완전히. 심사위원의 말에 저도 느꼈습니다. 정말 제 것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요. 노래가 많이 정리됐구나. 또 다른 심사위원의 평이었어요. 짧은 경연 기간이었지만 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결승전 날이 왔어요. 첫 곡은 흥타령. 다시 장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떳떳하게 치겠어. 예전에 품격 운운하던 말은 이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장구를 치며 신명나게 불렀어요. 관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바로 트로트의 흥이죠. 장구는 제 필살기이자 상징이었어요. 최종 우승을 결정하는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잔잔하고 위로가 되는 노래로 준비했어요. 기존의 흥겨움 대신 절제된 감정으로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관객들이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끝나고 나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박수.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가수로서의 성숙함을 보여줬네요. 심사위원의 평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흥겹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깊은 내공을 가진 가수가 되어 있었어요. 투표 결과가 나오는 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현장 투표 결과. MC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별들의 압도적인 파워가 발휘되었어요.
온라인 투표 결과도 역대급 팬덤 파워였습니다. 제 노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감사했어요. 최종 우승자는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서진.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해냈다.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우승상금 1억 원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돈은 제가 쓸 돈이 아니었습니다. 상금 전액을 기부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결심했어요. 마침 산불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셨거든요. 산불 이재민과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1억 원 전액을 기부합니다. 제 선언에 객석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어요. 오빠, 정말 멋있어요. 답별들이 울며 환호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소년 가장에서 대한민국을 울리는 목소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들 때 형들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했어요. 형들, 동생이 해냈어요. 이 우승은 단순한 경쟁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힘든 과거를 딛고 일어선 증거였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2025년은 제게 정말 특별한 해였어요. 여러 상을 받으며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았거든요. 첫 번째 상은 포브스 코리아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트로트 부문이었습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었어요. 2년 연속이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받기 어려운 상인데 2년 연속이라니요. 이 상은 팬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거였어요. 셀럽 챔프 앱에서 다시별들이 얼마나 열심히 투표해 주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꼭 1위 만들어줄게요. 팬들의 약속이 현실이 된 거죠. 시상식 날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어요. 한 번도 받기 어려운 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되다니 정말 큰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이 상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객석을 향해 말했을 때 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호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음악은 박서진 씨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음악은 제게 삶의 원동력이에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어부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노래는 항상 제 곁에 있었거든요. 힘들 때 위로가 되어 주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상은 더 특별했어요. 2025년 8월 21일 K월드 드림 어워즈였습니다. K월드 드림 베스트 트로트 아티스트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생일날 상을 받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나요? 글로벌 K-팝 페스티벌이라는 큰 무대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같은 트로트 가수가 이런 자리에 서다니 감격스러웠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그때 제가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거예요. 다시별들이 응원하고 있어. 그 생각만 하면 힘이 났습니다. 무대 공포증도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K월드 드림 베스트 트로트 아티스트상 박서진.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생일날 받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수상 소감을 말할 때 목이 메었어요.
세계적인 한류 페스티벌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더없이 행복합니다. 특히 오늘이 제 생일이기도 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멈췄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객석에서 생일 축하해요.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팬들뿐 아니라 외국 팬들도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계가 하나 된 기분이었어요. 세 번째 상은 SBS 미디어넷 주최 트롯 뮤직 어워즈의 10대 가수상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트로트 음악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한 가수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10대 가수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명이었던 제가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10명 안에 들다니요. 시상식 무대에 올라 상을 받으며 다짐했어요. 있는 가수로서, 진정성 있는 노래로 하는 가수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날 밤,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살림하는 남자들. 방송에서 생애 첫 상을 받았을 때의 감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처음 상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10대 가수상을 받은 지금도 첫 상을 받았을 때의 그 초심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서진아, 교만하지 마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잘난 척해서는 안 되니까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개의 상,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브랜드 대상은 팬들의 사랑을, K월드 드림 어워즈는 글로벌한 인정을, 트롯 뮤직 어워즈는 업계의 인정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트로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바닷바람의 아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다니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상들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새로운 시작이고 더 큰 책임이라는 걸 말해요. 앞으로 더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역가왕2 우승 후 더 큰 무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 한일가왕전 한국 대표 가왕으로 출전하게 된 거예요. 국가대표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무명이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대표해서 일본과 경쟁한다니요. 예선전 첫 대결 상대는 일본 가왕 다케나카 유다이였습니다. 저분이 일본 가왕이구나.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어요. 곡은 배 띄어라로 정했습니다. 장구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한국 트로트의 진짜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대에 올라 장구를 쳤어요. 둥둥둥. 신명나는 장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관객들이 처음 보는 퍼포먼스에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함께 장구를 치니 무대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과는 58대 42.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해냈다. 한국팀의 첫 승점을 안긴 순간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의 평이 나왔어요. 한국 트로트의 다채로운 매력과 새로운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선보였다. 극찬이었습니다. 일본 관객들도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본선 2차전 상대는 키모토 신노스케, 일본 유명 가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곡은 서유석 선배님의 가는 세월로 정했어요. 이번에는 장구를 내려놓겠습니다. 감성 트로트로 승부하기로 했죠. 퍼포먼스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 자체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대에서 오롯이 목소리만으로 승부했습니다. 깊은 감정을 담아 불렀어요. 슬픔과 그리움이 노래에 녹아들었습니다. 관객들이 숨죽이며 들어주셨어요. 끝나고 나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박수 소리.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178대 22, 압도적인 대승이었습니다. 이게 가왕 클래스구나.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어요. 이래서 가왕이지. 한 심사위원이 소리쳤습니다. 깊은 감정과 완벽한 무대 완성도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스페셜 라운드는 듀엣 대결이었습니다. 다시 일본 가왕 유다이와 맞붙게 되었어요. 곡은 오자키 유타카의 I love you였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린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일본어 가사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무대에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결과는 151대 49. 또다시 유다이를 이겼습니다. 2연승이다. 한국팀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어요. 본선 3차전. 다시 유다이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수희 선배님의 너무합니다로 준비했어요. 3연승을 해보자. 욕심이 났습니다. 특유의 저음과 호소력 짙은 감정 표현으로 무대를 준비했어요. 무대에 올라 혼신의 힘을 다해 불렀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무대였어요. 이 정도면 이겼을 거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이의 앤드리스 레인이 대단했어요.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3연승은 무산됐구나. 조금 아쉬웠지만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일본 판정단의 평이 위로가 되었어요. 고음, 저음 가릴 것 없이 흔들림이 없다. 섹시함까지 느껴질 정도다. 한 심사위원이 말씀하셨죠. 박서진은 모든 걸 갖춘 가수다. 또 다른 심사위원의 극찬이었습니다. 비록 졌지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팀 승리. 4대 0로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다. 한국팀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MVP는 MC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서진, 저요? 귀를 의심했어요. 대회 AMPB로 선정된 거예요. 최우수 선수상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어요. 이런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놀랐어요. 최종 우승에 AMP까지 받아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감을 말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일본 관객들도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국경을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연 후 일본 출연진들이 찾아왔어요. 장구 퍼포먼스 정말 멋있었어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주셨습니다. 한국 트로트가 이렇게 다채롭고 역동적일 줄 몰랐어요. 일본 가수들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제대로 알린 기분이었어요. MVP 특전으로 일본어 스페셜 음원 제작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제2대 현역가왕에 한일가왕전 MVP까지. 이제 저는 명실상부한 한국 트로트의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무게감을 느낍니다. 책임감이 막중했어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장구 퍼포먼스가 K트롯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어요. 예전에 가수 품격 떨어뜨린다고 했던 그 장구가 이제는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퍼포먼스가 된 거죠. 형들,
보고 계세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생이 이제 국가대표예요. 자랑스러웠습니다. 한일과 왕조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무대였어요.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앞으로 더 넓은 세계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한혁가 왕디 우승 후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트로트계 최고 작곡가 윤명선 선생님이 저를 위해 곡을 써주신 거예요. 서진 씨, 이 곡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입니다. 선생님이 건네주신 악보를 받아들었어요. 제목은 당신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잔잔한 멜로디에 깊이 있는 가사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 곡 정말 좋네요.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진 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곡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우승자로서 품격 있는 무대를 보여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역가왕 2 앵콜 콘서트에서 이 곡을 처음 공개했어요. 장구를 내려놓고 오롯이 목소리만으로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어요. 사랑이란 죽어도 끝맺지 못할 이야기. 가사를 부르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이 노래는 인생을 바쳐 늘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였어요. 형들, 어머니, 팬들 모두가 떠올랐습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덤덤하게 부르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너무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객석을 보니 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박수 소리. 오빠, 정말 감동이었어요. 공연 후 팬들이 찾아와서 말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잔잔한 곡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가사를 듣고 나니 위로가 됐어요. 정말요. 기뻤습니다. 제가 의도한 감정이 잘 전달된 거잖아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들어주세요. 팬들에게 부탁드렸어요. 한일과 왕전 갈라쇼에서 이 곡을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시도를 하기로 했어요. 일부 가사를 일본어로 번안하기로 한 거죠. 일본어로도 부를 수 있을까? 걱정되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본 관객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거든요. 일본어 가사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당신의 이야기, 발음이 어려웠지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갈라쇼 무대에 올랐을 때 긴장되었어요. 일본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거든요. 한국어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일본어로 바꿔 불렀어요. 아나타노 오모모다더라. 일본어 가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관객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눈을 감고 집중해서 듣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음악에는 정말 국경이 없구나 싶었어요. 무대가 끝나고 일본 출연진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클래스가 다르다. 한 일본 가수가 외쳤어요. 감성적이고 완벽한 무대였어요. 다른 가수도 극찬해 주셨습니다. 품격 있는 무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리액션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장구의 신을 넘어 감성의 신이다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저를 감성의 신이라고? 신기했습니다. 폭발적인 장구 퍼포먼스로 알려졌던 제가 이제는 잔잔한 감성으로도 인정받는 거잖아요. 후배 가수들에게도 이 곡을 추천했어요. 특히 남성분들, 노래방에서 가족들에게 불러주세요.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 노래는 제게 정말 소중한 곡입니다.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노래거든요. 형들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릅니다. 형들, 동생이 이렇게 좋은 노래를 받았어요. 하늘에 계신 형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께도 이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어머니, 이 노래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들어주셨습니다. 닷별들에게도 이 노래는 특별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무대에 설 수 없었어요. 팬들에 대한 감사가 노래에 담겨 있거든요. 당신 이야기는 제 음악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흥겨운 장구 퍼포먼스도 좋지만 이렇게 잔잔한 감성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짐했습니다. 한 가지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생각해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구나. 고통도 기쁨도 모든 게 의미 있었구나. 당신 이야기는 곧 제 이야기입니다. 노래를 부르며 깨달았어요. 제 삶을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이 제 노래의 주인공이라는 걸요. 가왕이 된 후 첫 무대에서 저는 특별한 선언을 했어요. 제 마음속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다치별 여러분, 제게 노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마이크를 잡고 담담히 말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노래는 제 밥벌이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노래는 항상 제 곁에 있었어요. 힘들 때 위로가 되어 주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형들이, 어머니가, 닷별들이 지켜보는 한 저는 언제까지나 무대에 서 있을 겁니다. 제 선언에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하늘의 형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형들, 동생 많이 컸죠? 이제 정말 가수가 되었어요. 마음속으로 말하니 형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쳐주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닷별들도 함께 울고 웃어주었어요. 오빠, 영원히 노래해 주세요. 팬들의 외침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겠어요. 이것이 제 약속이에요. 노래로 시작된 인생, 노래로 마무리할 인생입니다. 바닷바람의 아이에서 한국대표 가왕까지 긴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살아있다는 증거로서의 노래. 이것이 제 철학이에요. 숨 쉬는 동안 계속 노래하겠습니다. 그것이 형들과의 약속이고 닷별분들과의 약속이며 저 자신과의 약속이거든요. 무대 조명이 꺼져도 제 노래는 계속될 거예요. 언제까지나 어디서든지 말해요. 앞으로도 빛나는 별처럼 제가 빛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인간 박서진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매일이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참, 신곡 당신 이야기도 많이 사랑해주기로 약속. 안녕. 여러분, 서진이의 별길 채널에서 박서진 가수님의 여러 가지 인생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듣고 싶은 박서진 가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르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다음 드라마를 제작할 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항시 건강 조심하시고 차 조심, 물 조심, 사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서진님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당하신 분이 있으시면 꼭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진이의 별길은 박서진님의 팬으로서 구독자분들께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날의 기억, 손에 잡힌 건 조각난 희망. 하지만 나는 바다의 소년, 언젠가는 하늘에 닿으리. 나는 노래하리 언제까지나, 무대 위에서 나의 삶을, 이 가슴 속 불꽃이 꺼질 때까지 나는 노래하리 언제까지나. 수평선 넘어 저 별빛처럼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멀었네. 흔들리던 배는 강해졌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바다. 땀과 피로 적신 내 두 손은 결국엔 모두에게 닿으리. 바다의 소녀는 이제 가와 영원히 노래로 살아가리. 나는 노래하리 언제까지나, 무대 위에서 나의 삶을, 이 가슴 속 불꽃이 꺼질 때까지 나는 노래하리 언제까지나. 바람이 밀던 푸른 물결 속 작은 나의 꿈은 돛단 배였네. 파도가 울던 깊은 밤에도 나의 노래는 멈추지 않았네. 눈물에 젖은 그날의 기억, 손에 잡힌 건 조각난 희망. 하지만 나는 바다의 소년, 언젠가는 하늘에 닿으리. 나는 노래하리 언제까지나, 무대 위에서 나의 삶을, 이 가슴 속 불꽃이 꺼질 때까지 나는 노래하리 언제까지나.
수평선 넘어 저 별빛처럼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멀었네. 흔들리던 배는 강해졌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바다. 땀과 피로 적신 내 두 손은 결국엔 모두에게 닿으리. 바다의 소녀는 이제 가와 영원히 노래로 살아가리. 나는 노래하리 언제까지나 무대 위에서 나의 삶을. 이 가슴 속 불꽃이 꺼질 때까지 나는 노래하리 언제까지나.